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의 이 리뷰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입니다. 오늘은 디테일 설명 이전에 앞서서 조금 더 착용감에 집중해서 실제적인 착용감과 성능, 주행감 이런 것들을 더 좀 디테일하게 느껴보고자 2회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km 런부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15km 완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고 디테일한 리뷰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신어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얼마 안 신어보고서 리뷰를 한다 그러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오전 러닝 끝났으니까 쉬었다가 이따 오후에 한 10km 정도만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리뷰를 위하여. 자, 저녁 러닝은 10km 파틀렉으로 인터벌 형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오전에 좀 천천히 뛰어봤으니까 빨리 달릴 땐 어떨지를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최고 페이스는 3분 페이스, 딱 300 정도.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평균 4분 38초, 5초 정도 페이스가 나왔네요. 해서 이 신발에 좀 빨리 달릴 때와 천천히 달릴 때, 그리고 거리별 좀 느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해서 디테일 짚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15km, 오후에 10km, 총 25km를 달렸고, 오전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10km는 굉장히 다양한 속도로 3분 페이스에서부터 오전까지 합치면 한 5분 30초 페이스까지도 다양하게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직접 체감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정성 있고 디테일한 리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리뷰를 할 때 더 많이 신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디테일한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에는 제가 디테일 따로 말씀드리고 착용감 따로 말씀드리고 그 후에 러닝한 다음에 평을 했는데, 오늘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제 느낌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발 전체의 재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푸마에는 지금까지 쿠셔너 라인이 조금 애매했죠. 유일한 맥스 쿠셔너 라인이 매그니파이 나이트로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슈퍼 트레이너, 슈퍼 쿠셔너 이런 식으로 슈퍼 블라스트 같이 이 미드솔의 높이가 40mm를 초과하는 신발들이 시장에 점점 더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니즈를 가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구매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푸마도 그에 맞춰서 이 오버스택 쿠셔너를 출시하게 된 거죠. 매그니파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3만 9천원입니다. 슈퍼 트레이너들의 요즘 보편적인 가격이 20만원 초반에서부터 20만원 중반인 거 감안하면 딱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더 위 느낌의 가격으로 딱 발매가 됐는데요. 미드솔의 높이, 그래서 오버스택이라 해서 얘는 얼마냐? 46mm입니다. 4.6cm죠. 오프셋은 8mm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오프셋을 가지고 있어요. 46mm라는 게 왜 오버스택이냐? WA 국제육상연맹에서는 엘리트 얘기입니다. 마스터즈에는 무관한 얘기예요. 그 표준안을 40m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금 레이싱화들 알파플라이,
프로3, 메타스피드 8이 이런 신발들이 전부 다 딱 40mm나 거기에 조금 안 되게 맞춰놓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엘리트 선수분들이 뭐 이걸 신고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브랜드들이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슈퍼 트레이너로서 분류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신발 슈퍼 블라스트 같은 오버스택 신발들이 나왔고, 푸마는 아쉬웠던 쿠션화 라인에서의 좀 뭐랄까 공백을 메꾸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한번 시도해볼까 해서 낸 모델로 보여집니다. 얘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이제 슈퍼 트레이너들과 가장 크게 비교될 부분이 사실 무게입니다. 지금 270mm 기준 290g으로 나오는데요. 자, 기준 무게가 남자 사이즈는 270mm로 잡는데 대부분 그렇게 높아져 버리면 치수가 커질수록 그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80mm를 선택을 했는데 315g으로 측정이 됩니다. 발이 큰 분일수록 무게 편차가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추세로 보면은 290은 진짜 300 중반까지도 30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좀 사이즈가 적어지면 그만큼 또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있겠죠. 그게 사실 가장 큰 호불호 포인트이자 이따 말씀드릴 이 신발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취하지 못했는지를 말씀드릴 부분에서의 가장 큰 부분이겠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로 폼이 적용이 되었는데 나이트로 엘리트 폼은 아닙니다만 나이트로 폼이 명칭 변경은 없었는데 소재 변경이 됐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대표 모델로는 디베이트 나이트로 3와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가 이렇게 나이트로 폼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에바 폼의 질소를 주입했던 건데 이제는 TPE 폼 플러스 페바 폼 블렌딩 곳에 질소를 주입한 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쿠션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성능이 조금 더 상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트로 폼 고유한 느낌은 그대로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위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로 말을 하는데 좀 디럭스라고 말을 붙일 정도로 생각보다 좀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좀 니트 같은 좀 더 신축성이 있는 느낌의 그런 어퍼 소재인데, 여기 보면은 푸마의 대표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워 테이프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테이프 하나의 어떠한 후가공 처리를 해서 이 어퍼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처리를 해요. 이 어퍼 자체를 내구도를 신경 쓰겠다라는 액션으로서 하게 되는데, 이 파워 테이프와 더불어서 이 로고 선 있지 않겠습니까? 푸마가 핥힌 모양의 이것도 그 서버트 역할을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어퍼의 내구성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신어본 결과 어퍼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유연하게 발을 협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신 조금 갑갑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발볼 사이즈가 딱 DB8 나이트로 3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트 말고. 저도 지금 다른 러닝화들 페이서 제외하고는 다 275를 선택했는데 얘는 280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맞습니다. 길이감도 뭐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맞고 발볼적인 부분에서 딱 반업을 해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발볼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띄워두겠습니다. 댓글이나 무튼 어퍼는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어퍼에서의 되게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뒤쪽 힐컵 라인인데, 여기에 이 힐컵 패딩부가 생각보다 꽤 두툼하고 넓으면서 여기 측면까지도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단단함이 압박이 된다, 막 불편하다가 아니라 딱 잡아줄 만큼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뒤쪽 패딩 처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아킬레스를 뭐 불편하게 한다거나 뭐 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견고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설포도 특이한 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신발 신으면서 느껴지지만 이 어퍼를 당기면서 발을 집어넣으면 얘가 신축성 있게 당겨진 다음에 발에 안착이 되는, 신축성이 좋으면서 구멍은 많이 뚫려 있는데 이 자체가 좀 니트에 가까운 소재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전체적으로 열감은 느껴졌습니다. 바닥부보다 좀 위쪽 부의 열감이 조금 느껴지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테스트런 한 게 지금 체감 온도가 내가 30도가 넘었던 기온이라서 완벽히 객관적이지는 못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열감은 하지만 있었다로 좀 인지하시면 되겠고, 이 슈레이스가 길지가 않습니다. 해서 여기 러너스 루프가 안 돼요. 제 사이즈 기준에서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쪽 패딩이 굉장히 잘 잡아주고 이 설포도 신축성이 있게 딱 발등을 기분 좋게 잡아주다 보니까 러너스 루프를 저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업을 했기 때문에 러너스 루프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발등 압박 그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위쪽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전 높았어요. 대신 말씀드린 대로 전 반업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미드솔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세대 나이트로 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로 폼 특유의 탱탱함이 느껴집니다. 딱딱한 거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푹신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높이감에서 탱탱함이 조화가 되니까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신발이 SC 트레이너 버전 3, 제가 불친절한 쿠셔닝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스팟에 집중돼서 너무 빠른 반응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얘는 밸런스 좋게 쿠셔닝이 잘 작용을 해줬습니다. 높이감이 있다 보니까 그 탱탱한 쿠셔닝으로 인해서 매력 있는 쿠셔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 푹신한 것도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히 기분 좋은 탱탱한 쿠셔닝으로 산뜻한 러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 무게에 비해서도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300g이 넘는 신발인데 그 무게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나름 산뜻한 쿠셔닝 감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바지를 해주는 게 이 탄성이 그 탱탱한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3분대로도 날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분대가 3분 50초가 아니라 3분 00초 정도? 2분 후반대까지도 달려본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달려진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이 친구가 가능한 신발이라는 반증이겠죠. 그게 이 나이트로 폼 자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친구는 플레이트는 없습니다. 슈퍼블라스트랑 비슷하죠. 슈퍼블라스트도 논 플레이트인데 요즘 나오는 그런 슈퍼 트레이너라고 말할 신발들이 대부분 좀 완벽 올 카본은 아니더라도 플레이트, 얇은 좀 탄성 보조 서포팅 시스템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 그게 없음에도 탄성은 괜찮았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 무시무시한 아웃솔의 푸마 그립이죠. 지금 제가 트랙을 달렸다 보니까 좀 색깔이 착색이 좀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찍어 놓은 디테일 컷이 있죠. 자, 제가 본 푸마의 어떤 신발보다 더 촘촘하고 견고한 푸마 그립이 들어갔어요. 신었을 때 안정감, 제 어떤 지금 주로에서도 미끄러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낮에 15km를 달리면서 하천변을 달렸죠. 신곡 천변을 달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한번 범람을 했어서 그 후에 막 그 강 모래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슬립, 미끄러짐, 불안정성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택이 높아지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웃솔의 접지력이고 두 번째는 이 로커 디자인인데, 자, 로커 디자인이라는 건 이 아웃솔 바닥의 모양을 말해요. 둥그르냐, 이렇게 좀 평평함에 가깝냐,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그 두 조화가 되게 안정적이게 잘 잡혀 있었어요. 여기 중족부까지도 좀 평평한 편에 속하고, 어디가 봉긋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완만한 느낌으로서 여기가 살짝 깎여 있고 평평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잡히는 부분이 넓고 푸마 그립으로 잘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굉장했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이 뒤쪽 패딩부도 발목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더군다나 제가 종종 언급드린 그 SC 트레이너나 KD900에서도 말씀드린 이 미드솔이 발바닥보다 좀 더 올라와 있어요. 그 두 신발들보다는 조금 낮게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이 미드솔에 담궈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단순히 힐컷만이 발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미드솔이 발을 같이 잡아주는 그 안정감이 둘 다 더해지다 보니까 제가 평하기로는 SC 트레이너보다 안정감이 더 좋았습니다. 걔가 뭐 안정감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는 건 지금 많은 분들이 신어보셨으니까 알 텐데, 진지하게 진짜 걔보다 안정감이 더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나열을 했어요. 접지력 좋고 안정력 좋고 쿠셔닝 매력 있고 반발력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근데 그 반발력과 쿠셔닝을 통제할 다리 근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넌센스죠. 사실 무겁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내가 견인할 그 다리 근력과 그리고 좀 러닝 스킬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분이 이 신발을 다룰 때는 그 무게감이 적나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누구나에게 좋은 신발이라고 솔직히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무게를 경량을 좀 해서 200g 중후반까지라도 맞췄으면 290g이니까 한 270g까지라도 맞췄으면 정말 너무 부족함이 없을 신발로 느껴졌을 텐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300 페이스로 달릴 때 아쉽게도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리고 15km 달릴 때도 후반에 좀 그 무게감이 다리에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막 너무 무겁고 질척거리고 이런 느낌이 다행히도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탱글거리는 쿠셔닝이 다행히도 그 무게를 커버는 해주지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커버만 해주는 거지, 물리적인 이 무게감에 대해서 뭐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 무게를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신발이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 있냐 없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 무게를 통제한다는 개념이 단순 러닝 구력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강 운동으로 다리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내가 단련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러닝 스킬을 잘 단련을 해서 러닝 좀 폼, 이 주법 이런 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뤄지는 그런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내가 좀 자세도 안 되고 근력도 부족해? 그러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좀 무게가 무거운 런닝화로 꼽히는 게 뭐 인빈서블이나 본디, 이런 진짜 얘 같은 쿠션이 굉장히 빵빵한 친구들이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쿠셔닝에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좀 신다 보면은 그 무게감에 좀 정을 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그 관건은, 얘를 진짜 매력 있다라고 느낄 관건은 내가 그 무게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전반적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 발매하냐? 놀랍게도 오늘 발매합니다. 너무 기습이죠. 아시는 분들 유출되기가 사실 유출은 됐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일부 특정 커뮤에서
소규모로 다뤄졌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온라인과 더불어서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오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어디에 다 들어가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내가 지금 설명 들어봤을 때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품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게 제품 증정해 주신 푸마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지금 저희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리뷰를 전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양한 러닝화,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건 중국의 역책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361도시의 화염 3.0 리뷰가 대기하고 있고요. 다른 레이싱화를 지금 리뷰하려고 각은 재고 있는데 발매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디테일하고 솔직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